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였습니다. 38대 3으로 이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고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브래디가 이날 무려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면서 지난 시즌 그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펴보였던 4개의 손가락 그거에 대한 좀 굴욕을 되갚아줬다? 뭐 그 정도로 좀 의미부여를 하고 싶고 이날 경기 그 4개의 터치다운 중에 이제 NFL 역대 최초로 600번째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한 선수로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600번째 터치다운 정말 이 전임 미답의 경지잖아요. 근데 그 경지를 밟게 된 이 톰 브레이디 선수가 되겠고 이 터치다운 공을 마이크 에반스가 팬에게 던져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브래디의 기록을 인지를 못했거나 이제 뭐 몰랐겠죠. 이제 뭐 팬들에게 선물하는 게 나름 뭐 자기의 루틴이다 보니까 뭐 좀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경기 중에도 나왔는데 그 나중에 구단 관계자가 너가 그 역사적인 공을 이제 팬들에게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에반스가 깜짝 놀라는 화들짝 놀랐죠. 그런 이제 리액션이 한번 잡히기도 했고 이제 나중에 결국 그 구단 관계자가 관중을 찾아가서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읍소했죠. 읍소. 그리고 선물을 뭐 대량의 선물 공세를 통해서 이제 그 기념구를 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공 하나와 맞바꾼 것이 어떤 것들인가 좀 적어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이제 그날 경기에서 썼던 다른 공, 터치다운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구단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짜리 기프트 카드를 줬어요. 거기다 톰 브레이디 선수의 사인 저지 2장 그리고 헬멧 하나. 마이크 에반스가 범인이었잖아요. 마이크 에반스의 사인 저지에 마이크 에반스가 신었던 클리츠까지 같이 얹어줬는데 여기다가 이번 시즌 잔여 경기 그리고 내년 풀 시즌 티켓 2장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받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구단에서 충분한 성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럼요. 그리고 이 템파베이 팬도 어떤 브레이디에 대한 어떤 리스펙을 이제 뭐 보여주는 차원에서 흔쾌하게 좀 거래를 해준 것으로 보여요. 뭐 어쨌든 정말 이 좋은 마음으로 돌려주지 않았나.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 가격 다 합쳐도 이 경매로 올릴 이 공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선심을 크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마이크 에반스 같은 경우는 경기 종료 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좀 미안한 감정을 좀 표현을 했고 또 브래디가 결국 공을 돌려받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 이런 좀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스킬 플레이어진이야. 뭐 이날 뭐 그런 코도 없었고 브라운도 없었지만 역시나 이제 이 각과 그 마이크 에반스만으로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수비에서 이제 윈필드가 복귀한 것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컨더리의 줄부상 이것이 지금 잘 나가는 벅스의 뭐 사실상 유일한 고민인데 이날 그래도 세이프티 앙투안 윈필드 주니어가 돌아와서 한 개의 색을 기록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에리언스 감독의 시름을 좀 덜어주는 그런 이제 반가운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벅스가 다음 주에 세인츠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템파베이가 6승 1패이기 때문에 지구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나마 좀 벅스의 우승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팀이 지금 세인츠이기 때문에 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세인츠를 좀 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난 시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2번 다 졌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브리스에게 당했다기보다 브레이디가 좀 세인트 수비에게 당했던 면이 더 컸기 때문에 브레이디에게도 분명히 좀 넘어야 할 산 그리고 좀 복수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찜찜한 기록까지 좀 날려버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템파베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베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날 이제 저스틴 필즈 선수가 턴오버 5개를 기록을 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 저는 필즈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어떤 구단의 그 장기적인 플랜이 없는 데서 나온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2쿼터부터 가비 타임이었던 경기였고 네. 뭐 필즈가 이날 지금 4개의 색을 더 허용을 하면서 총 22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리그 최다 1위의 불명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뭐 1위도 1위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는 필즈가 1주 차부터 꾸준히 나왔던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앤디 달튼으로 시작을 했고 뭐 달튼이 부상을 당하면서 필즈가 좀 자연스럽게 쿼터백 자리를 이어받은 모양새가 됐는데 사실 그러니까 필즈는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뛴 게 아닌데도 예. 지금 색을 이렇게 리그에서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 이거는 뭐 필즈의 어떤 뭐 프레시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뭐 디시전 메이킹 느린 것도 분명히 원인이지만 어떤 베어스의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빈약함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좀 결부된 문제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선수가 루키잖아요. 이 선수가 루키고 뭐 물론 이제 1년 차부터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루키 쿼터백들이 막 그렇게 뛰어난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맥 존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 데뷔했던 루키들만큼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사실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뭐 필즈 역시도 뭐 그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팀들과의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물론 이제 쿼터백을 뽑아야 될 시기가 오기도 했었고 뭐 그러면서 정말 필요에 의한 그런 픽을 했다라면 시카고는 내려오네? 우리가 줍줍할게 해가지고 좋은 쿼터백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우리가 이 선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이제 이 학습할 시간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각자 팀마다 조금씩 다 달랐다면 물론 이제 바로 선발로 써야 되는 팀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필즈는 몰랐거든요. 예, 저희가 1주차 전까지만 해도 누가 선발로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주차 선발이 앤디 달튼으로 좀 급하게 정해진 감이 있고 앤디 달튼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만 건강하면 앤디 달튼이 우리의 선발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선수에게 믿음을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기 자신도 물론 지금은 선발로 나오지만 또 언제 백업으로 밀려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용 안정이 없는 리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정말 루키임에도 불안한 상황 속에 팀 전력도 받쳐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 팀이 나를 장기적인 플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성적이 사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을 다 이겨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저는 구단의 어떤 그 무지성 계획도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지성 운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베어스가 이제 뭐 필드를 중심으로 시즌을 끌고 가고 있기는 한데 패싱 게임이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그 기록이 어디서 좀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리그에서 유일하게 평균 패싱 야드가 평균 러싱 야드보다 안 되는 팀이 바로 이 베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당 러싱 야드가 131야드거든요. 이거는 꽤 준수하죠. 근데 지금 경기당 패싱 야드가 124.4야드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싱과 패싱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비교하면 러싱은 성공률이 높지만 어떤 야드가 좀 적고 패싱은 이제 확률이 낮은 대신에 이제 잘 되면 훨씬 많은 야드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인데 지금 평균 러싱이 더 높다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그렇죠. 수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그에서 러싱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레이븐스의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150 러싱 야드에 268 패싱 야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도 러싱에 좀 비중이 치우쳐져 있는 팀의 기록인데 베어스는 지금 러싱 야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밸런스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 이제 베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트루비스키 너는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트루비스키를 제가 엄청 많이 까고 물론 이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뭐 필즈가 와가지고 하는 모습, 앤디 달튼이 와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트루비스키가 낫으면 낫지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 트루비스키가 다른 팀에서 지금 이제 빌스의 백업으로 있으니까 뭐 선발로 나서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향후 몇 년 동안 뭐 다른 팀에서 좀 이 수업을 쌓으면서 다른 팀에선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트루비스키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아마 좀 재평가를 하는 구단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결국 베어스도 덴버처럼 수비에서 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이제 공격에게 좀 밥을 떠먹여 줘야 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이날도 보면 이제 브래디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색이 하나도 없었고 쿼터백 히트도 한 번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템파베이를 넘어서기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베어스는 지금 맨내기 감독이 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당분간 선수들을 지휘하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꼭 나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킹스버리 감독처럼 좀 팀을 잘 장악하고 뭐 쿼터백의 호흡도 좋고 성적도 좋은 팀의 감독이 빠진다면 분명히 악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맨내기는 플레이 콜링도 안 하고 있고 이렇다 할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맨내기 감독의 이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베어스에게 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성적 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베어스는 다음 주에 나이너스, 그 다음 주에 스틸러스를 만날 예정인데 뭐 두 팀 다 그렇게 흐름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두 팀 다 수비가 강한 팀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뭐 TJ 와트나 뭐 닉 보사 같은 아주 훌륭한 엣지 러셔들을 가진 팀들이기 때문에 지금 필즈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색을 허용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이 필즈의 시련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카고 베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LA 램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8대 19 LA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디트로이트를 정말 대차게 까면서 이 팀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해가지고 달라질 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소리. 이거는 사과 방송을 할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 1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이 경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이날 페이크 펀트에 트릭 플레이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그랬는데도 경기를 져요. 디트로이트의 현 시점, 현 주소가 딱 이겁니다. 웬만하면 그런 플레이를 초반에 연타로 2개를 연속으로 성공시킨다? 그 경기를 이겨요. 그 경기를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8대 19로 지는 팀이 디트로이트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수들은 감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데 디트로이트 구단에게 지금 와이드 리시버를 영입하고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하는 게 최선이냐라는 거죠. 올 시즌 뭐 선수들 다 데리고 픽 다 팔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선수들 중에 좀 우리가 확실하게 데리고 갈 선수가 아닌데 잘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보내고 픽 받아오고 미래를 지금 도모를 해야 되고 데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루키 컨트랙트로 묶여있는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를 이 선수를 핵심 선수로 갖고 가야겠다. 혹은 이 선수는 루키 컨트랙트 때 데리고 있다가 버려야겠다. 이거에 대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바꾸어 보겠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뭐 이게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는 이날 디트로이트의 어떤 뭐 이기기 위한 노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그건 저도 높게 사요.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높게 사고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 안에서의 창의성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 이야기로 좀 이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창의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을 만든 이후에 기습적인 온사이드 킥을 시도를 해서 그걸 바로 성공을 해서 이제 공격권을 되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찾아온 공격권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포스 다운에서 이제 펀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페이크 펀트를 또 다시 연달아 시도하면서 이게 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공격권을 또 연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10대 0까지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어떤 리드, 근데 어떤 그때 좋았던 분위기를 이제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이 좀 페인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겠죠. 네. 근데 뭐 어쨌든 램스가 급발진하지 않고 결국 차근차근 추격을 하면서 결국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램스가 그걸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트릭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팀인데 우리가 지금 초반에 당했네. 그러면 뭔가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좀 복수를 하고 뭐 뒷볼을 막 무조건 던져가지고 단숨에 역전을 해야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발끈 러쉬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었는데 그쵸.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가 더 강팀이니까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의 리듬대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 그것이 결국 잘 통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딱 강팀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 예전에 뭐 삼국지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계책 혹은 기책이라고 하는 거는 약한 쪽에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력이 약하니까 뭔가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강팀은 전공법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줬다. 양팀 모두. 그러니까 라이온스는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반전을 꾀했었고 하지만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램스가 전공법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라이언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램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잘 보여주면서 강팀이라는 걸 증명했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후반에도 라이언스가 페이크 펀트를 한 번 더 성공을 했으니까 결국 이 공격권을 3번이나 더 가져왔던 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승리로 바꾸지 못했던 거는 결국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두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 레드존에서 이제 서드 앤 원이었는데 디안드레 스위프트에게 2번 연속 러싱 공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퍼스트 다운 컨버전이 되질 않으면서 턴오버가 됐던 게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었고 두 번째 이제 6점 차로 뒤진 4쿼터였는데 그러니까 4쿼터니까 이제 반드시 터치다운을 해서 역전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드라이버에서 서드 다운 컨버전을 4번이나 연달아 성공하면서 드라이브를 9분이나 넘게 연장을 했고 결국 상대 진영 12야드 지점, 그러니까 코앞까지 잘 갔어요. 근데 여기서 고프가 엔드존에 들어가 있던 이제 TJ 호킨슨을 보고 패스를 던졌는데 이게 제일런 램지에게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이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던 거. 이것이 좀 뼈아팠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뭐 제일런 램지 선수에게는 뭐 최고의 생일 선물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패스였는데 어쨌든 뭐 고프 엔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언스가 결국 5번이나 레드존에 들어갔는데 터치다운을 1개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 결정적인 페인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스위프트나 뭐 칼리프 레이먼드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라이언스가 전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즌이 끝난다면 전체 1번 픽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목 드래프트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뽑는 전체 1번 픽이 유력한 선수가 티보도? 케이본 티보도라는 오레건 출신의 엣지 러셔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언스가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다 문제지만 어떤 패스 러셔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인상적인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뭐 커다란 금액을 이 고프에게 주고 있고,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잖아요.
벵갈스의 경우처럼 뭐 팀이 지금 거의 뭐 와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정말 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좋은 쿼터백을 딱 뽑아서 조 버로우를 중심으로 지금 빌딩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벵갈스가 그런 식으로 빌딩을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구색을 갖춰놓고 쿼터백만 갈아 끼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캔자스시티 칩스라던가 지금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라던가 이런 팀이 좀 대표적인 팀인데 쿼터백만 갈아 끼면 달릴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지금 라이언스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쿼터백에게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루키 쿼터백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기에는 사실 이제 좀 경우가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년 드래프트에서 지금 유망한 쿼터백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뭐 상황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옥석을 좀 잘 가려서 내년에 어떤 선수들을 뽑아올 건지를 좀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선수들로 이제 팀을 좀 잘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이미 이제 트렌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을 픽을 하면서 뎁스는 갖춰놨거든요. 이 선수들이 어떻게 커주느냐가 사실 중요할 텐데 그거는 결국 이제 선수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켜봤을 때 선수들을 잘 뽑아서 잘 키워서 그리고 이제 팀의 구색을 맞춰놓고 그 고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쿼터백 딱 갈아 끼고 달릴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언스가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뽑아놓은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오쿠다 이런 선수들이 망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픽의 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파네설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글쎄요. 뭐 썰도 사실 처음에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못합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할 시간을 주고 또 기다리면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팀을 잘 갖춰서 좀 좋은 팀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이날도 이제 쿠퍼컵 그리고 결국 매튜 스태포드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뭐 다음 경기도 휴스턴 원정이기 때문에 램스가 7승 1패까지는 뭐 끄떡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날 경기가 끝나고 램스가 좀 트레이드를 한 건을 성사를 시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램스가 케니 영 선수를 덴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조건을 좀 살펴보면 케니 영과 2024년 7라운드 픽을 묶어서 덴버에게 주고 2024년 6라운드 픽을 받아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케니 영이 뭐 백업 선수가 아니라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라인베커였고 네. 또 템파베이와의 아주 중요한 일전에서는 태클 포러스를 3개나 기록할 정도로 나름 큰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살펴보고 이렇게 나름 준수한 선수를 이렇게 적은 대가를 받고 넘겼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맥베이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캡스페이스 확보에 대한 좀 니즈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차를 맞는 트루 리더나 이번 시즌 3라운드에 뽑은 신인 어니스트 존슨에게서 좀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캡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케니 형을 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캡스페이스를 좀 비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램스가 세컨더리 쪽에 좀 약점이 있고 또 부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어떤 코너백 혹은 세이프티 쪽에 좀 영입을 염두에 둔 케니 형의 좀 처분이 아니었겠느냐 예.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LA 램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33대 22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 그루덴이 떠나고 나서 오히려 좀
레이더스라는 팀으로 뭉치게 된 것 같은 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은 팀의 넘버원 리시빙 옵션인 데런 월러가 부상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까지 경기 중에 가슴 쪽 부상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리시빙에서 넘버원, 러싱에서 넘버원이 빠졌기 때문에 데리카와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이 안 풀릴 만한 그런 좀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흔들리지 않고 뭐 다른 선수들을 골고루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됐는데 이날 기록이 지금 보니까 34번 패스 시도에 31번의 패스 성공이에요. 그러면서 323야드, 2개 터치다운, 1개 인터셉션인데 이런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거는 뭐 대단하다고 해야겠어요. 예. 뭐 올 시즌 들어서 좀 한 단계 성장을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리카 선수가 되겠고, 데리카 선수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그루든의 어떤 죄는 나쁘지만 야, 뭐 사람은 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카도 사실 좀 4차원의 선수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좋게 말하면 소신 발언, 뭐 나쁘게 보면 좀 눈치 없는 논세. 네. 눈치 없는 좀 발언을 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력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NFL 역대 기록을 거의 소환해야 되는 수준인데 예. 한 경기 30번 이상의 패스를 시도한 선수 중에 96.7%의 패스 성공률 기록하는 경기 한 번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데리카의 이날 기록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었다. 웬만한 기록은 또 이 탐 브레이디 선수가 다 갖고 있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선수가 이제 드류 브리스 선수인데 와 이거 최고 패스 성공률 기록은 또 역시 드류 브리스 선수가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브레디는 왠지 좀 패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없는 느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경기를 보면 버릴 때 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패스 실패를 적당히 이용을 하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이런 기록과는 좀 인연이 없었을 수도 네.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발모왕이다. 네. 드류 브리스가 이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이제 비사치하게 임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레이더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카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렉 올슨의 호흡이 정말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카가 뭐 필드 안팎에서 어떤 선수들의 어떤 리더로서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면서 데리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바이위크 직전 마지막 경기를 좀 잘 마무리를 지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인데 어쨌든 지금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이 바이위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후반기 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마냥 지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스도 좀 방심하지 않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도 후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서 이제 존 그루든 감독이 날아간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존 그루든 감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고 NFL 사무국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조사가 끝이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끝났을 때 알려줬더라면 혹은 발표를 했더라면 팀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지금 시즌 중반에 감독이 교체가 된 게 너무 유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워싱턴 풋볼 팀의 이 문제에 관련된 이메일을 다 까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 정당한 요구고 정당한 컴플레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레이더스 구단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항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레이더스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어떤 리그의 투명성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팬들이 이 팀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도 덮어주는 팬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떨어져 나가는 팬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단들은 좀 뭔가 정상적인 어떤 운영들
그리고 그런 잘못이 있을 때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모습들을 팬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사무국과 이 워싱턴 풋볼팀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거든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좀 좋은 쪽으로 해결할 기회를 좀 얻지를 못했다.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이글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앞서 이제 레이더스가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잘 메워줬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글스는 이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 1쿼터에 주전 러닝백 마일스 샌더스가 빠졌는데 뭐 대신해서 나온 보스턴 스캇이나 케네스 게이넬 같은 이제 백업 자원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던 것이 좀 페인이었습니다. 네, 뭐 제일런 허츠 선수도 이날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딱히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기를 뒤집긴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를 선발로 낙점한 이후에 카슨 웨츠 선수를 내보낸 이글스잖아요. 근데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업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콜츠에서 웬츠가 조금씩 지금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글스 입장에서 좀 더 속이 쓰릴 것 같고 제일런 허츠 이날 가장 아쉬웠던 장면을 하나만 꼽자면 3쿼터 후반에 1야드를 남겨오는 서드앤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3점 차나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시도 지체할 겨를이 없이 곧바로 터치다운을 이제 찍고 빨리 추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허츠가 뭐 다른 과정에서 지금 공을 놓친 것도 아니라 스냅을 받는 과정에서 공을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리커버리까지 되질 못하면서 뭐 고포릿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턴오버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글스 입장에서 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도 이제 30점 넘는 그런 실점을 하고 말았던 이글스인데 참 수비가 어떻게 개선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현재 언론의 어떤 분석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소극적인 어떤 스킴으로 수비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에게 턴오버를 유도를 하는 것도 거의 하지를 못하고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그런 이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이글스가 앤서니 해리스, 라이언 캐리건, 에릭 윌슨 같은 몇몇 준수한 FA 선수들을 분명히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게 결과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성적이 나진 않고는 있는데 이글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미래에 대한 꿈은 좀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왜냐면 다음 드래프트 그러니까 지금 7주 차에 시즌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다음 드래프트 탑 15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의 픽 중에서 3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에게 받아온 픽이 3번 픽으로 지금 변할 가능성이 있고 예. 자신들의 원래 픽이 지금 9번 픽이 되는 이제 순위예요. 그리고 카슨 웨츠가 지금 꾸역꾸역 스냅을 채우면서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콜츠에게서도 지금 1라운드 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콜츠도 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성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지금 14번 픽을 받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대로 시즌이 끝난다면 3번, 9번, 14번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글스에게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픽들이 사실 근데 그랬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민카 피츠패트릭이 스틸러스 갔을 때 떡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시즌 끝날 때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좀 더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인데요. 30대 18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빗속에서 펼쳐졌던 대혈투. 결국 이제 승리를 거둔 팀은 이 원정팀 콜츠였는데요. 경기장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날 이제 이 정말 잦은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끄럽다 보니까 드랍, 펌블, 뭐 스냅 미스 이런
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이날 그 심판진도 보면 거의 옷이 젖어 있는 게 좀 보일 정도로 예.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양의 비가 왔던 그런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날씨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수를 줄였던 콜츠 쪽이 턴오버 싸움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최종 경기 결과까지 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가로폴로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이 노스타코타 출신의 이 선발 쿼터백 맞대결은 또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가로폴로 선수가 부상 복귀 전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물론 이제 앞서 저희가 날씨가 좋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력 자체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2개 인터셉션에 1개의 펌블 턴오버까지 뭐 기록을 했고 뭐 패싱 야드도 지금 200야드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쿼터에는 그 러닝백 일라이자 미첼을 활용한 뭐 공격이 좀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콜츠가 이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대응을 해오자 나이너스가 좀 반격을 하질 못했다. 그렇게 좀 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뭐 가로폴로 선수의 어떤 이제 부상 복귀 전이었던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날씨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사실 가장 큰 나이너스의 문제는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디보 세뮤얼 외에 믿을 만한 리시빙 옵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지 키틀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결정적이고 사실 브랜든 아이육 같은 1라운드에 뽑았던 젊은 리시버가 결국에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선수도 좀 부상에 자주 시달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갖고 왔던 바이위크가 나이너스에게 크게 뭐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전 쿼터백을 또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기는 하는데 일단 카일 셰넌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가로폴로가 건강하다면 그대로 주전으로 가겠다. 네. 이런 계획을 밝혔고 이제 랜스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면 좀 테이서밀처럼 뭐 간간히 좀 조커로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을 밝혔어요. 저는 딱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돼요. 결국 나이너스도 지금 이제 부상자가 워낙 많고 지금 가로폴로로서 지금 포스트 시즌에 나가서 물론 이제 가로폴로가 슈퍼볼까지 한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리해서 간 건 아니었잖아요. 팀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라간 거였고 그렇다라고 감안을 하면 이제 지금 부상자가 많은 나이너스의 상황은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이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 보면 오히려 올 시즌에는 랜스에게 경험치를 먹이는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는 뭐 레드 셔츠를 입히고 이 가로폴로에게 좀 수업을 받는 튜터를 받는 한 시즌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램스와 카디널스가 한참 치고 나갔기 때문에 뭐 나이너스의 성적도 2승 4패로 좋지 않지만 어떤 그 두 팀과의 간격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암울해 보이는 것이 지금 이제 사실이고 예. 이제 콜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2주 전에 그 레이븐스와의 먼데이나잇 풋볼에서 대역전패를 당했던 것. 그 과정에서 좀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좀 강한 후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날은 좀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했고 그게 좀 잘 통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도 이제 경기 후반부에 앞서고 있었던 상황 카슨 웬츠 선수에게 적극적인 패싱을 좀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외의 공격을 좀 이어갔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가져갔었던 라이크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븐스와의 경기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서드 앤 에잇 상황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태워보고자 하는 약간 소극적인 마인드로 러싱을 시도를 하고 이제 결국엔 그게 펀트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국 라마 잭슨의 패싱에 좀 역공을 당하면서 이제 동점 그리고 역전을 허용했던 콜츠였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그 장면이 좀 두고두고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후에 선수들과의 어떤 미팅 자리에서 다시는 내가 이런 보수적인 콜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선언을 했고 뭐 과감하게 패스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날 바로 그거를 좀 실천을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좀 경기 후반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카슨 웬츠에게 좀 공격적인 패싱을 요구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좋지 않은데 좀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마이클 피트맨의 쐐기 터치다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저는 퀸튼 넬슨 선수의 복귀도 한 몫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IR 리스트에 복귀해서 오랜만에 이제 경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그 스탯을 살펴보니까 공격 스냅에 100% 모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몸 상태가 꽤 호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넬슨 선수의 복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타이탄스와 경기를 해야 되는 콜츠잖아요. 그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복귀를 했고 100% 스냅을 다 책임을 졌다. 이거는 콜츠에게는 정말 뭐 천군만마와도 같은 그런 복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타이탄스도 지구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 경기가 중요하지만 콜츠는 이제 반전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예. 이 넬슨이 있다면 조금 더 그 확률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콜츠가 3승 4패 그래도 조금 이제 5할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뭐 콜츠가 노려볼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지에 네. 대해서 좀 현지 기사를 살펴봤어요. 근데 리시버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T.Y. 힐튼이 지금 계속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기에서 보기가 어려운 선수가 됐어요. 어느덧.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댈러스의 마이클 갤럽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콜츠가 세컨더리 쪽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코너백은 애초에 좀 뎁스가 부족하고 또 세이프티 줄리언 블랙먼이 훈련 과정에서 아킬레스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덴버에서 좀 밀려 있는 카일 풀러나 뭐 제치의 마커스 메이 뭐 이런 선수들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언론에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콜츠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츠와 나이너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경기 뉴올리언 세인츠와 세틀 시혹스의 경기입니다. 13대 10으로 이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역시나 이제 러셀 윌슨의 공백을 느낄 수 있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윌슨도 없었고 크리스 카슨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날 시애틀이 승리를 거두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시애틀이 지금 3연패를 당했거든요. 이게 지금 10년 만의 일이고 그러니까 윌슨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첫 3번의 홈 경기를 모두 패하게 됐는데 이거는 29년 만에 있는 또 아주 불명의 기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시애틀이 이제 어떤 팬들의 열기가 높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원정 팀들이 굉장히 꺼리는 어떤 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번 시즌은 뭐 윌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홈 경기에서도 좀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등자리보다 난자리가 티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속담을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는 시애틀 시옥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윌슨 같은 어떤 팀을 떠받치던 기둥 같은 선수가 없다. 예. 근데 어쨌든 경기는 해야 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다른 선수들은 정말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노 스미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기존에 뛰던 다른 선수들이 완벽한 경기를 통해서 지노 스미스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날은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키커 제이슨 마이어스가 2번의 필드골을 놓쳤던 거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2개의 페널티도 좀 뼈아팠거든요. 그래서 뭐 러핑 더 패서 때문에 뭐 윈스턴에게 드라이브를 연장해준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인츠의 그 결승 필드골 장면에서 알 우즈가 인크로치먼트 페널티를 범하면서 세인츠가 결국 한 10야드 정도 더 가까운 지점에서 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인츠의 이날 키커가 NFL 데뷔전을 치르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필드 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되는 선수가 그렇죠. 어떤 승부를 결정짓는 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사실 중압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알 우즈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지만 시애틀의 공격 역시도 그랬습니다. 시애틀이 이제 공격에서 지노 스미스로서는 공격을 풀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러싱에 좀 의존을 많이 했는데 역시 크리스 카슨이 없었기 때문인지 러싱 자체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콜린스가 16번의 시도에 35야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정말 오랜만에 라시아드 펜이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6번의 시도에 9야드입니다. 뭐 거의 없었던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공격 흐름이 이어졌고 그 DK 메칼프의 어떤 폭발적인 84야드 터치다운 런 이 한 장면을 제외하면 경기 내내 한 번도 레드존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시애틀은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뭐 지노 스미스 선수가 이제 이 경기까지 3경기인가 4경기인가요? 3경기. 네, 3경기에서 이제 이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턴오버를 뭐 연속으로 속출하면서 뭐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 뭔가 한 끝이 부족하죠. 네, 네. 특히 그 클러치 상황에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긴급하게 투입됐던 램스전에서 역전 기회에서 인터셉션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연장에서 펌블 턴오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이널 2미닛 드라이브에서 어쨌든 동점 내지 역전 기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2개의 색을 허용하면서 허무하게 공격권을 그냥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클래스 차이다.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윌슨과 지노 스미스의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순조롭게 러셀 윌슨 선수가 이제 복귀각을 재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 이제 손가락 핀을 뽑을 예정이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 또 시애틀이 9주차에 바이위크가 있기 때문에 또 좀 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10주차 그린베이와의 경기에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인츠는 정말 좀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날 뭐 세인츠가 바이위크를 보내고 오기는 했는데 뭐 공격력이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3득점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윌슨이 없는 타이밍에 이 시애틀 원정을 온 것이 뭐 가장 큰 뭐 승리 요인이었다. 뭐 냉정하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4번이나 레드존에 들어갔는데 터치다운 하나밖에 없었고 엘빈 카마라에게 좀 거의 의존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카마라가 30번의 터치를 하면서 179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 터치다운을 기록해 준 것. 그다음에 이제 디마리오 데이비스가 수비에서 2개의 색, 4개의 태클 포 로스를 해준 것 등이 좀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엘빈 카마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크 잉그램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원투펀치가 재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뭐 두 선수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다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카마라가 확실한 넘버 원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카마라에게 너무 혹사를 시킬 수 없으니까 간헐적으로 좀 마크 잉그램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의 좀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잉그램도 자신의 전성기를 보냈던 팀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분으로 뭐 좀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결성된 듀오가 다음 주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만나게 되는데 벅스를 상대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이 경기의 주인공은 뭐 브래디도 있겠지만 결국엔 제이미스 윈스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인츠 이적 후에 처음으로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선발로 나서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템파베이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는 아니지만 윈스턴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윈스턴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땐 정말 뜨거운데 차가울 땐 또 정말 차갑다. 이 얘기는 이제 이 피츠패트릭 선수에게도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한 선수인데 최근에는 그 기복의 폭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창 뜨거웠을 때의 어떤 그 뜨거운 느낌까지 같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 최근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인츠도 지금은 이제 수비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되는 팀이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당 16.8실점, 최소 실점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디펜스가 과연 템파베이와 브래디까지 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패싱 공격. 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 세인츠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경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까지 제가 좀 이 그 월드 시리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구 때문에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이 좀 바빴는데 이제 시즌이 끝났습니다. 네, 뭐 아직 월드 시리즈가 끝까지 남아 있긴 한데
제가 참여하는 부분은 이제 월드 시리즈 리뷰거든요. 네, 월드 시리즈 리뷰 3차전? 어쩌면 이제 4차전까지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다행히 뭐 주말은 넘기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이제 그런 좀 계산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준비를 해 와서 류주영 PD와 재밌는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홍보를 해드리면 이제 해외 축구 특히 라리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또 축구 쪽 방송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뜨문뜨문 라리가나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도 김민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재밌는 NFL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